이게 언제 나온 뉴스냐면 2020년 6월 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미국의 헤지펀드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국바이오주가 고평가됐다. 지금 너무 비싸니까 팔아라. 매도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 우리나라 증권사는 매도 의견을 잘 안 내죠. 외국 증권사는 이렇게 냅니다. 자기 소신대로. 그러니까 당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국바이오가 고평가돼 있다. 근데 당시에 2020년 6월 달에 어땠냐면 시간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나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집었거든요. 2020년 6월달이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뭐 한 13만원대까지 갔다가 30만원 넘게 올랐거든요. 두세 달 만에.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고평가됐다. 라고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헤지펀드에서 매도 의견이 나왔는데 이때가 사실 거의 꼭대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한번 빠지고 뭐 조금 더 갔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갔으니까 이때 만약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매도를 잘한 거겠죠. 그러니까 뉴스 기사를 그냥 다시 보면 당시에 그 얘기를 했던 데가 미국의 헤지펀드 달튼이라고 있어요. 달튼 인베스트. 한국 바이오가 전 세계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고평가돼 있다. 당시에 2020년도 6월 달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날카롭게 봤죠. 냉정하게. 잘 본 건데 그래서 달튼 인베스트가 한국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2년 정도 전입니다. 2, 3년 전에 한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낸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간단해요. 이걸 보면은 MSCI 미국이 파란색, 요게 코리아면 어닝이죠. 벌어들이는 거. 벌어들이는 돈에 대비해서 주가가 미국은 요런 타고 치면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북밸류라고 하면 거의 PBR 이쪽이겠죠. 자산 가치. 이건 어떻게 보면 손익계산서고 이거는 대차대조표 분야라고 하면 미국은 이런데 한국은 요렇다. 미국은 한 3배 수준, 한국은 1배 수준. PER로도 한국은 10배 밑으로 요런 수준이고 미국은 이 정도고 이게 전형적인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걸 이제 얘기해 놓은 건데 자료가 굉장히 길게 잘 돼 있어요. 한 10년, 20년치 자료 가지고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런 상황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놨는데 자료를 좀 더 보면 그냥 꾸준히 성장은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이 꾸준히 성장은 하고 있다는 건데 2% 3%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신흥국은 아니죠. 이게 약하죠 좀. 그리고 한국의 어떤 부채 수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적어놨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크게 저평가돼 있나, 요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 돼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면 개인적으로 재밌죠.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배당입니다. 배당이 미국은 요 정도 수준이면 유럽은 요 정도 수준이고 전 세계가 요 정도인데 대만, 일본, 아세안 국가, 중국이 요렇다고 치면 한국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배당이 좀 형편없다.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순수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비율이 사실 회사가 100원의 순이익이 나면 이 100원 안에서 배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전체를 배당하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해도 미국 같은 경우는 한 50%까지도 배당을 할 수가 있으면 한국은 17%라는 거예요. 조금 지난 자료긴 합니다. 조금 지난 자료긴 한데 그 이후의 얘기들은 또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은 한국의 순환 출자. 13년에 좀 미친 듯이 나왔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 한국의 순환 출자라든지 주로 대기업들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다르게 나오는 얘기가 배당이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다. 점차적으로. 대한민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된 거에 북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을 얘기하는데 북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 보고서에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내린 걸 보면 결론은 좀 어이없게 나오는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단타가 좀 어울리는 주식시장 비슷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단기 투자.
그래도 한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으니까 종목을 잘 고르면 괜찮다. 뭐 그런 유형의 결론을 냈어요. 결론적으로는 뭐 거의 쓰잘데기 없는 소리로 결론을 냈는데 뭐 어찌됐든 한국에서 종목 선정 잘하면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달튼 인베스트가 혹시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데가 있나. 있더라고요.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여기 삼영무역.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하나 만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삼영무역에 대해서 어떤 소리를 했냐면 앞에 봤던 보고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삼영무역은 굉장히 폐쇄적이다, 회사가. 그래서 이 회사가 좀 독립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가 한 2명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 총회에서 나온 거 뭐 반대하고 찬성하고 뭐 했던 부분 중에 삼영무역이 시가총액이 2,500억인데 보유하고 있는 순연금이 1,800억, 되게 많죠. 여기서 매년 벌어들이는 게 한 300억 정도 순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2,500억인데 순이익이 매년 300억 벌어들이면서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1,800억이나 있으니까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이게 주주 친화성이 부족해서 디스카운트 돼 있는 거니까 친화성을 높여라 라고 이제 얘기가 되면서 나오는 게 배당을 높여라 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달튼 인베스트가 삼영무역에 대해서 배당금만 높이면 이 회사는 주가가 날아갈 수 있다 라는 유형의 의견을 내요. 그래서 이제 또 찾아보는 건데, 이게 삼영무역의 21년도 배당입니다. 요게 20년도, 요게 19년도 배당인데 실제로 배당을 더 줄 수 있겠냐라는 걸 먼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럼 이 회사가 한 주당 순이익이 21년도에 2,200원이 나오고 20년도에 1,600원이 나오고 19년도에 1,900원이 나왔거든요. 2,000원 가까이 나왔는데 배당이 나온 건 500원, 35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달튼 인베스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배당을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주당 2,000원을 벌었는데 500원 이상 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한 1,000원까지 줘도 안 되나? 잘은 모르지만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1,000원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달튼 인베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렇게 많으면 주주 입장에서는 벌어들이는 돈에서 순수익에서 어느 정도를 배당을 더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의 배당률이 4.5% 정도 되거든요. 4%가 넘어요. 4%가 넘는데 이거를 만약에 배당을 2배를 키우면 한 1,000원까지 올려서 배당을 한 2배 키우면 2,000원을 버니까 연에 1,000원을 만약에 배당을 준다고 치면 배당이 거의 한 1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9% 가까이. 배당이 9%라고 하면 진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날아갈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근데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만약 19년도에 2,000원 나왔고 이때 1,600원 나왔지만 또 2,200원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관점으로 하나씩 다시 또 접근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삼영무역의 연간 실적입니다. 17년, 18, 19, 20, 21년도까지 한 5년치인데 보면은 매출이 2,500억이었다가 2,600억, 1년에 100억 늘었죠. 그 다음에 또 100억이 늘어서 2,700. 근데 갑자기 3,900억이 나와요, 매출이. 21년도에는 4,600억이 나옵니다. 매출액이 원래 이렇게 천천히 좀 늘고 있었지만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졌죠. 이게 요렇게 가다가 확 좋아졌죠, 또. 그전에도 나쁜 건 아니었어요. 나쁜 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때를 계기로 뭔가 확 좋아졌죠. 요거는 좀 내용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도 똑같습니다. 영업이익도 이 수준이었다가 이때 갑자기 단위가 틀려졌죠. 단기순이익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꾸준한 회사인데, 실적이 꾸준한데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더 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상황으로 보여요. 거기다가 지금 부채를 봤을 때 부채 비율이 17%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부채 비율이 보통 50% 이하로 내려가면 굉장히 건전한 겁니다. 부채 비율이 보통 100% 이하라고 해도 회사가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한 50%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진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재무가 굉장히 건전한 거죠. 회사가 재무가 건전하고 부채도 별로 없는 데다가 실적도 굉장히 좋고,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 ROE가 지금 계속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사실 8% 9%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제일 최근에 재무가 한 10% 찍었거든요. 두 자리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두 자리를 찍으면 PBR은 한 1배 정도 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죠. 이게 어느 정도 저평가냐면 PER 밴드로 봤을 때는 거의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파란색 선까지 간 적이 없었는데 거의 역대 최저치를 찍었죠.
6배, PBR 밴드로도 거의 최저치로 내려왔고, 그러니까 약간 요런 거를 감안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분을 요렇게 확 올린 게 좀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회사의 재물을 다시 한번 조금 보면 재물을 요약된 거 간단하게만 봐도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 회사가 시가총액이 2,500억이라는 거 생각을 해두고, 뭐 지금도 사실 2,500억 수준이에요. 몇 년 전에도 2,500억이었고 지금도 2,500억이고, 회사의 일단 유동자산이 3,000억이 넘는데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2,500억이다라는 거 생각하면 굉장히 싸죠. 여기서 이제 유동자산의 구조를 보면 유동자산의 구조도 굉장히 건전하거든요. 당좌자산, 그러니까 현금 덩어리가 굉장히 많아요. 자산의 질을 따졌을 때 굉장히 우량하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아까 달튼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그대로 맞죠. 1,800억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고 300억 이상의 매년 순이익이 발생하는 회사에 배당을 이따위로 주니까 주가가 이 모양 아니냐라는 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달튼 인베스트라고 아까 걔네들이 한 얘기예요. 저는 이 회사에 감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투자회사가 얘기한 거를 그냥 검증하면서 같이 확인을 해보는 건데 사실 제가 볼 때도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약간 수긍되는 부분이 있고, 이 회사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사실인데 주가가 진짜 회사의 수준을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기서 재물을 보면 조금 어이가 없는 것들이 많죠. 회사가 지금 한 1,8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 자산, 이거 뭐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이 투자가 어떤 유형의 투자인지, 자기 관계사 투자인지 아니면 그냥 주식 투자 뭐 이런 건지, 지금 어찌되든 대충 훑어봐도, 약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훑어봐도 자산 대비해서 굉장히 싸죠. 회사가 2,500억 정도면. 거기다가 지금 이 회사가 부채가 없다라는 거에 메리트를 줘야 되거든요. 추가 점수를 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회사의 전체 자산이 5,700억, 그러니까 2년 전만 하더라도 5,000억이었는데 이게 5,300억, 5,700억. 보고서 말처럼 연에 300억 정도가 쌓이니까 300억 정도가 계속 자산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올해 계산대로라면 한 6천억 가까이 나올 거예요. 아마 자산이 6천억 정도가 되고, 부채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1천억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그럼 자본금은 계속 커지겠죠. 당연히 여기서 보면은 자본 총계는 당연히 커지죠. 부채가 그대로인데 자산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4천억, 4,200, 4,600, 요것도 계산대로라고 하면 2022년도에는 5천억 가까이 나와지겠죠. 자본이. 그러면 어떤 식의 계산이 생각되냐면, 이건 ROE가 지금 10%가 넘는 회사니까 ROE가 10%가 넘고 PER이 그 정도로 낮은 데다가 부채도 이렇게 낮은 회사면 여기에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프리미엄을 안 준다고 치더라도 시가총액이 자본총계랑 비슷한 5천억 정도, 그러면 PBR이 딱 1이 되거든요. 이 정도는 줘도 무방하다라는 게 쉽게 계산이 나와요. 그럼 지금이 2,500억이니까 시가총액이 한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가치평가상 평가를 해봤을 때 이 회사의 적정한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힘든데, 못 잡아도 이 정도, 요거는 쉽게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5천억까지 계산이 쉽게 나오니까 2,500억이면 지금 100%가 넘는 수익을 그냥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100%가 넘는 기대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건이 이것까지 금방 갈 수 있다, 이 정도 수익 금방 낼 수 있다, 조건은 너네가 배당만 올리면 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달튼 측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런 쪽에는 저도 부분적으로 그냥 수긍되는 부분이 있고, 이 얘기를 한다고 또 지금 이 종목을 몰빵해서 전부 다 지금 당장 매수해라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또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매수를 했다가 뭐 저 원망하고 뭐 저한테 찾아오고 뭐 그러지 마시고, 요거는 일단 제 얘기가 아니라 아까 걔네 얘기, 달튼 걔네가 얘기한 거고, 저도 뭐 일부분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 정도로. 그래서 회사의 실적을 보면 진짜 되게 건전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게, 걔네가 했던 얘기를 보면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에서 300억이 넘는다. 실제로 300억이 넘는데 지금 더 좋아졌죠. 400억이 넘으니까. 그럼 부채 총계에 이자 내는 비용을 대충 계산해 봤을 때 한 30억 정도 될까요? 이자 비용이 한 30억이면 영업이익은 대충 한 90억 정도? 90억 이상이 나와지면 회사는
문제없다, 운영되는데 문제없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영업이익이 200억이 넘죠. 지금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200억이 넘어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과거보다 지금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라서 2019년도까지만 해도 매출이 2,700이었는데 지금 3,900, 지금 제일 최근이 4,600까지 나왔으니까 매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익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고 있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서 2020년 넘어올 때 이때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 정도는 또 한 번 정도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재무상으로만 봤을 때 회사가 워낙에 깔끔하죠. 좀 깔끔하고 걸리는 게 없는데 사실은 사업 분야를 봤을 때도 좀 장기적으로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저평가돼 있고 돈 잘 벌고 배당 많이 주고,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게 지금도 이미 한 4%가 넘거든요. 배당이 4%가 넘는데 달튼 같은 경우는 야, 한 10% 줘버려라 배당을, 너네 그렇게 줄 수 있잖아, 이러면 주가 날아갈 거야 라는 게 달튼 얘기고, 여기서 제 생각에 조금만 더 올라가더라도 배당금이 그런 비슷한 유형의 얘기만 살짝 흘러나와도 굉장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영상 찍었다고 이 종목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내용 한번 찾아보면 뭐 재밌는 것들 많아요.